안녕하세요, 원부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쭈꾸미 살려오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영상이 좀 늦었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이전 관계로 영상이 좀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영상 스케줄이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살려오는 방법을 설명드려서 많은 분들이 댁에서도 살아있는 쭈꾸미 라면, 샤브샤브, 볶음 등 보다 맛있게 쭈꾸미 요리를 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려고 영상 스케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최대한 초보조사님들까지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좀 영상이 길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미리 영상에서 말씀드리자면 쭈꾸미를 살려오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영상도 블로그나 카페 등의 글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있다면 또 그 부분이 이 영상과 비슷하거나 상충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쭈꾸미를 살려오는 방법은 이미 한 6, 7년 전부터 오천을 비롯한 홍원, 남당 등에서 많은 선장님들 및 밴드 회원들, 지인분들이 지켜보셨고 개인적으로 여러 선장님들 및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저만의 방식으로 만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쭈꾸미 살려오는 방법. 알고 나면 굉장히 쉽지만 알기 전에는 뭐가 문제여서 그렇게 죽을까가 궁금한 그 내용. 자, 우선 쭈꾸미를 살려오기 위해서는 기존 장비보다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쿨러가 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망태기, 양파망이나 아니면 배에서 나눠주기도 하는 이 망태기 같은 거요. 그런 게 여러 개 필요합니다. 잡은 마리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 40마리당 한 망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기포기겠죠. 기포기도 기포기지만 에어스톤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콩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망태기가 왜 여러 개가 필요하냐죠. 우리가 배에서 쭈꾸미를 잡으면 넣는 망태기 있죠. 보통 개인 물칸이 있고 거기에 이제 자바라를 설치를 보통들 해놓으시죠. 그 밑에는 이제 개인 물칸에 담긴 망태기가 있고요. 일단 쭈꾸미를 살려오기 위해서는 배 위에서 잡는 쭈꾸미를 배에서 내리기 직전까지 살려놔야 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최근에 저희 밴드 회원분께서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이 쭈꾸미를요 이렇게 한 망탱이에 많이 담으면 지들끼리 엉겨붙어서 난리가 납니다. 이 쭈꾸미는요 대가리가 빵꾸가 나도 살고요 다리가 두세 개 잘려 나가도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켜갖고 있으면 죽어요. 왜냐? 얘네들이 이렇게 막 엉켜붙어 있으면 다리를 사방팔방 뻗는 과정에서 다른 쭈꾸미의 이 대가리 모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리들이 아마 내장기관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지들끼리 엉겨 붙어갖고 꽉꽉 눌려져 있으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원인도 있겠고요. 진짜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고 저는 또 쭈꾸미를 살려오면 수족관에 넣어놓고 지켜보잖아요. 그런 쭈꾸미들이 며칠이 지나면 다리 두어 개 잘린 놈들, 대가리 빵꾸 난 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도록 살리려면 대략 한 3, 40마리 정도를 잡고 그 쭈꾸미를 망탱이에 담아서 따로 보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루를요 쭈꾸미를 넣고 나서 이렇게 바짝 묶어버리면 따로 보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공간을 최대한 넓게 해주기 위해서는 끄트머리만 살짝 묶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쭈꾸미는 물이 어느 정도 안 좋아도 수온이 조금 불규칙해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5만여 마리를 죽여가면서 터득했다는 방법이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멍청한 놈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알고 나면 쉽지만 알기 전에는 왜 죽을까? 이게 왜 죽을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에서 죽어나간 겁니다. 심지어는 산소 탱크까지 싣고 다니면서 살려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지만 원인이 그게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럼 다시 아까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쭈꾸미를 하선하기 직전까지 살렸다면 여기에서 쿨러가 두 개인 이유가 나옵니다. 아까 망탱이에 담았던 쭈꾸미들을 입항하는 길에 풀어서 보면은요 분명히 그 중에서도 죽은 놈들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 담았던 망탱일수록 아마 죽은 쭈꾸미가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모든 망탱이를 풀어서 살은 놈과 죽은 놈을 구분해서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산 놈과 죽은 놈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쌩쌩한 놈만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죽은 놈, 죽을 놈, 죽을 것 같은 놈, 죽을 기미가 보이는 놈, 이런 놈은 죽은 놈으로 분류합니다. 왜냐? 그런 애들은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죽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아무리 큰 대장쿨러라도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 있을 텐데 죽는 놈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쇄적으로 죽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망태기 채로 쿨러에 넣는 것보다 그냥 넣으시는 게 생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제 경험상 망탱이 안에서는 뭐 어디에 붙어갖고 지 몸을 보호하거나 경계를 할 수가 없는 반면에 풀어놓게 되면 구석구석 5만 군데 다 붙어서 지 몸을 움츠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고 숨어있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놈과 죽은 놈을 구별하기 위해서 쿨러는 2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하루에 뭐 50여 마리밖에 못 잡는다고 하면 이런 거 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9월 1일 날 첫 출조에 전국항이 뭐 피바다였다 뭐 어쨌다 뭐 이랬을 때 있죠. 그때 50마리 잡았는데 그날이 그랬어요. 하루 종일 한 망탱이에 넣어놨는데 죽은 애가 한 마리인가 2마리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뭐 사이즈에 따라서도 좀 다를 겁니다. 요즘은 씨알이 좀 많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씨알이 두꺼워지고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작은 마리수의 쭈꾸미들을 한 망탱이에 넣으시면 좀 더 많이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자면 3, 40여 마리가 되면 따로 자루에 담아서 보관을 하면 더 많은 개체를 파선 직전까지 살릴 수가 있다는 거. 이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작은 마리수로 따로 보관을 하시는 편이 더 많은 쭈꾸미를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자루를 열어서 죽은 놈, 죽을 것 같은 놈은 지퍼백에 담아서 따로 보관을 하고 쌩쌩하게 산 놈들은 자루채로 담는 게 아니라 자루에서 빼내서 담아야 생존 확률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의 양, 물의 온도인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물의 양은 많을수록 더 많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물이 썩으면서 쭈꾸미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죽을 것 같은 놈까지 전부 지퍼백에 담으시라고 한 것도 한 마리라도 더 죽어서 물에 잠기면 죽은 놈들이 물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물이 안 좋아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을 좀 넉넉하게 담아오는 편입니다. 뭐 물을 적게 담고 많이 담고의 테스트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더 많이 산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온도. 물의 온도는 사실 너무 차가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리터짜리 작은 거 있죠. 쿨러에 물을 절반만 채우고 꽁꽁 얼은 큰 페트병 물얼음을 넣게 되면 그 역시도 생존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입항하는 과정에서 입항 직전의 가급적 깨끗한 물을 쿨러에 채우고 얼음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서 수온을 뭐 한 3도, 4도 요 정도만 떨어뜨려주고 다시 얼음을 빼주는 게, 그래서 최대한 잡히기 직전의 수온과 비슷하게 혹은 그거보다 약간 떨어뜨려서 이동 간의 쿨러의 수온 상승분을 고려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 경험상 가장 많이 살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뭐 쭈꾸미를 살리고 안 살리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그냥 뭐 아이싱 잘해서 집에 와서 먹으면 다 똑같더라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그거는 살려와서 드셔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서 당부의 한 말씀 드리자면요. 배에서 내 쭈꾸미만 귀한 게 아닙니다. 이런 살려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분들의 협조 혹은 선장님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분들 및 선장님께 양해를 구하실 수 있는 매너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요즘 막 많은 선장님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어요. 네가 광어 살려오는 영상 올려서 너도 나도 살려간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나 봐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면서 그러니까 꼭 좀 타인을 배려하는 매너는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폭이랑 에어스톤인데요. 제가 정말 쭈꾸미를 많이 죽였던 이유가 이 부분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초창기에 에어스톤이 바닥에 뒹굴러 다니면서 말 그대로 돌이라, 이런 콩돌 이런 거 있잖아요. 돌이라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기포기 호수만 물에 담가도 상관없겠지 하고 살려와 봤는데 쭈꾸미가 거의 다 죽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어스톤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식일 수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공기방울이 미세하고 많을수록 용존 산소량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용존 산소량이 높을수록 산소가 많이 공급되어서 더욱 잘 살릴 수가 있겠죠. 뭐 왜인지 얼마나 많은 기능 성능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해수 전용 에어스톤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쭈꾸미 살려오는데 뭐 해수 전용 에어스톤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잘 살려왔으니까요. 뭐 집에서 아주 비싼 해수어를 키우시는 분들의 하나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쭈꾸미를 살리는데 에어스톤은 꼭 있어야지만 해수 전용이라고 하는 고가의 에어스톤까지는 필요가 없고 최대한 잘고 미세하게 많은 구멍에서 분사가 되는 일반 에어스톤이면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포기가 되겠죠. 쿨러에 쭈꾸미를 옮겨 담으면서 기포기는 꼭 틀어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얘네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반드시 틀어주셔야 되고요. 많은 양의 쭈꾸미를 살릴수록 기포기는 최대한 용량이 큰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긴 하겠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비록 현장에서 자세히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진 못했어도 쭈꾸미 낚시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살리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이유는 살려오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이 계셔서이기도 하지만 살려와서 먹는 쭈꾸미의 맛을 본 이후에는 죽어서 냉동고에서 꺼낸 쭈꾸미는 먹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육즙이 쭉쭉 나오는 생삼겹이랑 수입 냉동 삼겹살의 느낌이랄까요. 다음 영상은 쭈꾸미가 생미끼에 반응하는 테스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미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비록 짧긴 하지만 얼른 편집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돼지비계가 특효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엄청난 반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갑오징어를 살려오는 도전도 해볼 생각이고요. 예전에 어떤 선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부분을 바늘로 찔러주면 먹물을 안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좀 배워서 갑오징어를 살려오는 도전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또 과연 쭈꾸미는 쿨러에서 기포기를 틀고 며칠이나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올해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꼭 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는 어미저의 선상낚시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신박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